5번 연력학 과정입니다. 연력학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과정이 있어요. 4개의 과정. 4개의 과정만 이제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해하고 문제 풀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과정이야. 첫 번째 과정. 아까 그걸 안 끄고 있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봐봐. 특이해.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피스톤에다가 쇠를 박아놨어. 뭐한 짓거리야? 피스톤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피스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네? 그럼 부피가 증가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럼 일할 수 있어 없어?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봐봐. 내가 열을 공급하면 이게 기본 공식이야. 일을 하고, 그죠?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일을 한다는 건 압력 곱하기 델타 V가 있어야 되는데, 델타 V를 없앤 거야. 부피가 증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내가 가한 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니 없니? 일을 못하네? 그럼 내가 가한 열은 모두 어디에 쓰일 수밖에 없어?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지막 공식만 체크해봐. 그래서 내가 가한 열이 뭐다? 체크. 델타 U야. 내가 가한 열이 델타 U에 모두 쓰여! 라고 써있는 겁니다. 공식 이해되나요? 당연하지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니까? 내가 가한 열이 어딘가 쓰여야 돼. 일은 못한다면 다 저기에만 쓰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안에는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요. 이 안에 어떤 난리가 나냐면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죠?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기체들이 막 미치듯이 막 쿵쿵쿵쿵 충돌할 겁니다. 압력이 쫙 증가하겠죠. 압력만 쫙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부피는 변화가 있니 없니? 부피는 변하지 않아. 가로는 변하지 않고 세로로만 쭉 올라가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니까. 아래 그래프는 T1에서 T2로 올라가고 있죠. 뭔 소리야? 온도가 올라가야만 하지. 문제입니다. T1과 T2 중에 누가 높은 온도야? T2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T2가 온도가 높다는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느냐?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지.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등적 과정. 적자가 부피 적자야. 부피가 같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 공식이 뭐냐? Q는 델타 U요라고 쓰는 겁니다. 등적 과정 공식이 바로 저런 공식.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프 형태만 딱 보고 등적 과정이네요. 내가 가한 열이 내부 에너지에만 모두 쓰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 공식을 써놓고 생각하면 돼요. 일을 못하겠네. 일을 못하니까 내가 가한 열을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밖에 쓸 수밖에 없겠네 라고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래프로 바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프인데, 얘한테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했더니 부피가 쭉 증가해요. 이봐라. 일을 하네? 일도 했는데,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모두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온도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갔을 테니까 내가 가한 열 가지고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U도 증가하고 P 델타 V도 증가했겠네.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네.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 바로 그대로 적용되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 내가 열을 가했더니 부피가 푹 증가하면서 피스톤이 여기에 멈췄죠.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어때요? 항상 같겠죠? 밖의 압력, 안의 압력을 항상 같게 만들면서 쫙 움직이는 거거든.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압력의 변화가 없어. 이해돼요? 압력의 변화가 처음에도 1기야, 나중에도 1기야. 그래서 이걸 압력의 변화가 없는 과정, 등압 과정이란 말이야. 물론 순간적으로 살짝 높으니까 밀겠지.
하지만 결국 같아질 때까지 미는 거니까 등합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등합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등합과정. 등합과정 공식은 어떻게 되냐?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1도 해요. 2를 델타, P 델타 V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등합과정 공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여기 있던 놈이 1로 갔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T1보다 T2가 온도가 높고요.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2를 한 거죠. 이때 2란 양을 구할 때 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2를 구할 때 P 곱하기 델타 V로 구하잖아. 압력하고 부피 변화를 곱하면 1의 양이잖아. 그래서 압력 부피 변화에서 요 둘을 곱한다는 건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X축으로 발을 내려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요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저 1의 양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야.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이렇게 생겼네요. 다음 장에 있네요.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분명히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요. 열을 가했어. 내가 열을 가했는데, Q를 가했는데,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는데, 봐봐.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내부 에너지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완전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자동차에 100의 에너지를 넣었더니 모두 운동으로 막 바뀌어. 열로 손실되는 게 전혀 없어. 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을 뜻하는 건데 실제로는 없습니다만 이걸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내가 열을 가한 게 모두 1로만 전환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야 내가 가한 열이 전부 다 1로 전환이 돼. 내부 에너지 따위 올라가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온도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등온 과정. 내가 가한 열이 모두 1에 사용되는 녀석이야.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까 온도가 변할 때 그래프 양쪽을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온도가 안 변하니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같은 온도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부피가 증가했죠.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했으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한 열이 모두 저 1로만 전환이 된 겁니다. 압력은 살짝 감소되죠. 압력은 살짝 감소가 됩니다. 왜? 일했으니까, 일하는데 에너지를 썼으니까 자기 압력은 조금 감소되는 모습을 상상해 줘야 돼요. 이게 온도까지 올라가야 압력이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온도는 유지가 되는데 부피만 쭉 늘어나니까 기체 입장에서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요. 다시 기체 분자가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잘 들어. 속도가 항상 일정한 거야. 근데 공간이 좁을 때는 쿵 했는데 공간이 쭉 늘어나죠. 온도 일정하죠. 어떻게? 쿵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보다 충돌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압력은 살짝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압력이 여기 있던 압력이 여기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압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부피가 증가하니까 뭐한다? 일은 한 겁니다. 맞죠? 일은 한 거예요.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좀 특이합니다. 얘는 뭐냐면 체크. 뭐 체크하냐면 내가 열을 공급하지 않아. Q가 0이야. 열을 공급하지 않아. 근데 부피가 막 증가해. 뭐야? 부피 증가. 부피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 실린더가 밀리고 있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왜 이럴까요? 너 왜 이러니?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었던 게 갑자기 0.5기압으로 떨어진 거야. 나는 계속 1기압이었잖아. 근데 밖에 압력이 쭉 떨어지네.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야 돼.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니 없니? 가능하네. 그치? 그래서 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공기 입장에서는 부피가 쭉 늘어났으니까 뭐 한 거야? 일한 거라니까 나? 일한 거야. 키치한테 물어봐. 야, 너 뭐 가지고 일했어? 내가 열도 안 줬는데. 네가 열을 안 주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내부 에너지를 썼어.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단열 팽창의 이게 바로 구름 생성 원리 할 때 배웠던 거야.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공기 위로, 하늘 위로 쑥 올라가. 공기가 상승하면 밖에 외부 압력이 줄어들죠. 외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공기 입장에서는 밖으로 팽창되는 거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팽창하니까 얘는 일한 거라니까. 이랬으니까 이 공기 내부의 온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물방울로 응결돼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옛날에 그렇게 넌지시 배웠을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고 열역학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너 어떻게 이랬어? 했을 때 뭐라고 할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된 거 가지고 이랬어 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는 뭐라고 써있냐? 저게 그대로 써있을 텐데 마이너스 델타 U가 W야 라고 써있죠? 체크. 내부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 일한 거야. 이렇게 일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U가 W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했어. 그래서 내 온도가 떨어져. 구름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이 차단된 상태. 밖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하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넌 어떻게 일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델타 U만큼 일한 거야 라고 써주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단열 과정의 예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잠시 문과생이 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사회 시간이야. 여러분들 오늘 높새바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높새바람 들어봤나요? 높새바람? 높은 바람 아니죠. 미친 거 같죠? 사회 선생님의 썰렁한 개그를 따라해 본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높새바람이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자, 우리 동고서저 지형이라서 태백산맥이 오른쪽에 이렇게 쫙 있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 안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녀석이야.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은 바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니까 우리나라 습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오다가 뭘 만나? 태백산맥을 만나.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태백산맥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얘기죠, 공기가. 저것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나온 거야.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예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래. 자, 아무튼 산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압력이 떨어지니까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외부 압력이 떨어지는데 자기 공기는 팽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구름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 내리죠. 비가 푹 내립니다. 여기를 영동지방이라 그래. 태백산맥 오른쪽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영동지방에도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거기 비가 굉장히 잘 내려. 많이 내려. 이런 이유로. 근데 이 공기가 바람을 타고서 여기 산을 넘어가면 다시 이제 아래 내리막길 나오죠. 공기가 내리막길 따라 내려가면요. 이번에는 압력이 세지니까 압축됩니다.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단열 압축되면 오히려 뭐가 돼? 공기 온도가 높아져요. 있던 구름도 사라집니다. 모든 구름이 다 사라져버려요. 게다가 아까 수증기는 여기서 B로 다 내려버렸죠. 수증기가 전혀 없는 공기가 넘어가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옵니다.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아우 건조해. 아우 더워. 여기를 분서지방? 맞나? 사실 안 모르겠다. 분서? 대구가 무슨 지방이죠? 까먹었다. 대구 같은 지역이 그런데 대구가 분지가 분지? 미안 분지. 너무 어려워. 분지라는 지역이 바로 저런 지역 분지가 이렇게 높새바람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항상 그 지역은 건조해. 그런 지역을 분지 지역이라 불러줘요. 분지. 그게 이런 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불러줍니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어떤 날씨의 차이가 이런 이유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도 뭐가 숨어있다? 연력학 법칙이 숨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이 숨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다른 단열 과정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열 팽창의 예와 단열 압축의 예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먼저 단열 팽창은요. 혹시 경험 있나? 탄산음료의 뚜껑을 탁 따면 우리 광고에 나오나? 탁 따면 그 주변에 하얀색 김이 쫙 생기는 거. 뭐 병뚜껑을 뻥 따면 막 하얀색 김 막 생기 이런 것들 말하는데 왜 생기냐면 봐봐. 이 병 안에 또는 그 캔 안에 높은 압력으로 기체가 갇혀 있는 거야. 막 갇혀 있어. 근데 뚜껑을 빡 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해제가 되면서 자기 부피가 확 커지는 거야. 자기 공기의 부피가 확 커지는 거야. 그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자기네들의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놀고 있던 수증기들을 냉각시키는 거야. 쫙!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김, 즉 액체방울로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쫙 보이는 거지. 이러한 원리가 단열 팽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열 압축은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많이 안 해봤을 텐데 남학생들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을 때 이 길다란 이 기능상 이런 거 있죠. 그 공기 튜브라 하나 그거를 넣잖아요. 그걸 막 넣고 나서 안 해봤겠지만 막 넣고 나서 이 공기를 넣는 이 쇠로 된 부분을 딱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다, 따뜻해요. 그게 단열 압축한 거야. 자, 공기를 내가 눌러서 압축했죠. 단열 압축되면 오히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 뜨거운 공기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쇠로 된 부분들도 따뜻해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하고 만져봐. 진짜 따뜻한지. 그래서 단열 압축의 예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연력학 법칙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프 하나 보고서 바로 문제 풀게요. 아까 선생님이 어려울까봐 좀 뺐던 건데 이거 그래프 풀게요. 이미 한번 나왔는데요.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1은 어떻게 구한다? 요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 있어. 왜? P 곱하기 델타 V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나오면 어때요? 곡선의 형태. 아까 이게 무슨 과정이었죠? 이거잖아요.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증가하는 등온 과정이죠?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곡선의 형태로 된 거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1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미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해줄까? 패스. 아무튼 그래서 저거를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면 적어도 1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 세 번째. 이거는 뭐라죠? 한 바퀴 도는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 하는데
순환 과정에서도 1의 양을 구할 수 있어. 자, 이거는 해석할 때 여기를 A점을 찍고요. 여기를 B점을 찍어. 그래서 A점에서 B점을 돌아서 다시 B에서 A를 한 바퀴 도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열을 공급해서 부피도 증가하죠. 부피 증가하고 압력은 오르락 내리락. 그죠? B에서 A로 갈 때는요. 부피가 감소되죠. 부피 감소되면서 압력 내리락 오르락. 그죠?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갈 때는 일을 한 거고요. B에서 A로 올 때는 일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실린더, 피스톤이 쿵쿵 이래요. 쿵쿵쿵쿵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이걸 순환 과정이라는 거야. 쿵쿵쿵쿵 일할 때 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 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이 조금씩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거겠지? 그죠? 그런 순환 과정에서 얼만큼 일했니? 라고 할 때 결론만 말하면 이 안의 면적만큼 일을 한 거야. 이 안의 면적만큼 일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책에서 설명 안 나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얼만큼 일한 거야?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 즉 이만큼 일한 거야. 보여? 이만큼 일한 거야. 일한 양이야. 근데 B에서 A로 돌아올 때는 얼만큼 일을 받은 거야.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일을 받은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이만큼을 일을 받은 거야. 일 받은 거. 그럼 이만큼에서 일을 받은 거 빼면 얼마 남아? 이만큼 남겠네. 그래서 이만큼을 알차적으로 한 일이다. 남은 일이 이만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 이 안의 면적만 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일을 한 양에서 일을 받은 양을 빼니까. 이게 왜 뺀 양인지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우리 85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숨차.